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김용현 장관이 최진중 변호사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과부적 수고했다고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중과부적에 일단 중과부적 뜻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동원된 어떻게 보면 계엄군의 숫자만 가지고는 거기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한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그 발언이 적절합니까? 결국 거꾸로 말을 그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고 하면은 네. 국회를 무력화했을 수가 있었다든가. 계엄군이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현저히 부적절하다. 물론 본인이 그 건의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인의 소회를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현안 질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질책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사이에 그 대통령께서는 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 조치를 할지 아마 그 사이에 분명히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네. 이 전체적인 어떤 민심을 추스르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후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어떻게 보면 민심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 교수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이런 반구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를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한테 치하하면서 그 뒤에 중과부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적은 숫자여서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러면 비상계엄군을 국회에 280명이 아니라 2,800명을 투입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계엄 발동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대착오적인 어떤 발상으로 계엄 발령을 어떤 건의한 그런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매우 크고 그리고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직무정지 효과만을 누리고 탄핵 소추권을 오남용하고 그리고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러한 어떤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죠. 판단 착오의 어떤 주된 원인이 됐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양쪽 다 이제 좀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제는 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각자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좀 사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과 김용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어떤 인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먼저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되고 사과로 다 끝난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더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민주당도 그렇게 떳떳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또 반성 없이 계속 또 탄핵 소추를 지금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국가 기능을 그렇게 마비시키려고 하는 오로지 직무 정지
권한 행사 정지의 효과만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공직자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네. 양쪽이 다 어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분이 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차 교수님의 지금 국면에서의 소신 발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김상일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쭉 지금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혹시 이제 차 교수님의 설명에 좀 덧붙이자면 지금껏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의석수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앞서 뭐 여러 차례 탄핵, 뭐 20차례 넘는 탄핵을 추진한 것 그리고 법안 최근에는 예산안 4조 정도를 삭감한 거 이게 지금 뭐 기름에 불을 뭐 부은 격이다 이런 뭐 여당에선 나옵니다만 혹시 이제 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혹시 민주당의 어떤 아까 그런 책임 부분 그런 부분을 언급한 그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대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역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임이 일정 부분 비상계엄령을 선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했으니까 그것도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책임은 책임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져야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책임하고 묵지 말고 비상계엄의 책임은 책임대로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매양리 사건을 가지고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한국은 빅팀 컴플렉스가 있다. 희생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전 세계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사람이 희생된 거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러 갔는데 이거 가지고 떠드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국 역사가 보고 있고 세계의 역사가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처리 안 된다면 네. 앞으로 무언가가 햇빛 아래로 나왔을 때 네.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을 여기도 책임 있고 저기도 책임 있으니까 적당히 그거를 상쇄해서 가자. 이렇게 하면은요 나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책임을 여기에 연기해서 얘기하는 건 일단 맞지 않고 비상계엄의 책임은 책임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민주당의 책임은 따로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